안녕하세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까지는 수렴, 발산의 뜻, 그 다음에 수렴하는 걸 판정하기 위해서는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보고 그 값이 같으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을 했을 거예요. 또한 이제 수렴, 발산을 보기 위해서 이제까지는 이제 그림을 그려갖고 했는데 항상 뭐 그림을 그려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항상 이제 그려서 하면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성질을 하면서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은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을까? 그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기 전에 한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 이제 그냥 받아들이고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리미트 x가 뭐 아무 값이나 상관이 없어요. 뭐 2로 갈 때 x는 뭘까? 얘는 그냥 y는 x라는 함수가 있는데 x가 2에 가까워질 때는 어디에 가까워질까죠? 당연히 x가 2에 가까워지면은 y 값도 2에 가까워지는 게 당연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는 2구나. 요거는 이제 별 설명이 없어도 이제 앞으로 그냥 봐드려서 쓰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한없이 커질 때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의 극한값은 뭘까? 얘도 이제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니까 x가 한없이 커질 때 점근선이 x축이니까 0에 가까워지는구나 y값은. 그래서 x가 한없이 커질 때 x분의 1,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0이다. 요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냥 막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중간에 19쪽 중간에 보시면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고 엄청 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실 수학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막 문자로 이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렇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어떤 뜻인지.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보고 이제 앞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3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라는 거는 5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 첫 번째는 무슨 말이냐? 요 첫 번째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2 곱하기 fx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는 이제 fx가 아까 어디로 간다고 했죠? fx가 3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2 곱하기 fx는 2 곱하기 3으로 수렴하는구나, 6으로 수렴하는구나,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를 기호로 쓰면은 2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다. 기호로 쓰면 이제 요 2가 앞으로 빠져나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요 fx가 3에 수렴하니까 2 곱하기 3인 6으로 수렴하는구나,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는 어디에 수렴할까 하면, 이것도 두 번째는 이제 직관적으로 아까 전에 fx는 이제 3에 수렴한다고 나와 있죠. 아까 전에 여기 3에 수렴한다고 했고요. gx는 5에 수렴한다고 했잖아요. 얘는 5에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f랑 g랑 더한 거는 수렴하는 것끼리 더하면은 3이랑 5를 더한 8에 수렴한다. 이렇게 이제 그냥 바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기호로 쓰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리미트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찢어진다. 이렇게 하나씩 찢어져 가지고 사실은 얘가 3이고 얘가 5다, 이렇게 기호로 쓸 수 있지만, 문제를 풀 때는 fx가 3, gx가 5로 가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3 더하기 5를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더했으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더하니까 빼기도 나오고 곱하기도 나오고 나누기도 나와요. 그래서 한번 세 번째부터는 이제 빨리 써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빼기 gx는 둘 다 수렴, 사실 fx 빼기 gx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냥 fx가 수렴하고 gx가 수렴한다고만 나와 있는데요. 얘는 이제 fx가 3으로 수렴하고 gx가 5로 수렴하니까 뺀 거는 3에서 5를 뺀 마이너스 2로 수렴한다. 이렇게 수렴성까지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물론 풀었으면은 얘랑 이렇게 풀어 쓸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이제 곱하기도 돼요.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gx.
곱한 거는 fx가 3으로 수렴하고 gx가 5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fx, gx는 3 곱하기 5인 15로 수렴한다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씩 찢어져서 왼쪽 게 3, 오른쪽 게 5가 됐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이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는 극한값이 뭘까? 보니까 gx는 5로 가고 fx는 3으로 가니까 얘도 5분의 3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바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눌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눌 때는 당연히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성립함이 알려져 있다라는 건요. 여러분이 이제 증명을 해서 써라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쓰라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게 이런 것들. 2 곱하기 fx가 3으로 수렴하니까 당연히 얘는 6으로 수렴할 거야. 이게 지금까지 한 게 자연스러우면은 그대로 이제 잘 활용하자. 그런 말입니다. 지금 한 가지 얘기 안 한 게 있는데요. 요거. 리미트 x가 뭐 3으로 갈 때 만약에 5다. 얘는 이제 사실은 이제 y는 5라는 상수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x가 3에 가까워질 때 3에 가까워진다고 해도 요 5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상수가 나와 있으면 그대로 5 상수가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막 굉장히 복잡하게 썼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것들이에요. 3으로 수렴, 5로 수렴, 더한 거는 8로 수렴.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요. 한번 이제 뒤에 있는 문제를 실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쪽을 보도록 합시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같은 경우 x가 2로 간대요. x가 2로 수렴하면은 2x는 아까 전에 한 것처럼 2 곱하기 x는 요 2x는 4에 수렴할 거고 여긴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2x 빼기 1은 4 빼기 1인 3에 수렴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호로 쓰면은 1번도 기호로 쓰면은 얘는 2 곱하기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요게 요 값이 2가 되니까 4 빼기 1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실제로 계산할 때는 x가 2로 수렴하니까 이 x는 4로 수렴하고 수렴하면 다 수렴한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거 x가 0에 가까워질 때 x가 0에 가까워지면은 요 10x도 0에 수렴하고 1은 1에 수렴하고 마이너스 7x는 얘는 0에 수렴하고 2는 그대로 2에 수렴하니까 다 수렴하면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해도 다 수렴한다. 그래서 얘는 0 더하기 1, 0 더하기 2에 수렴해가지고 2에 수렴한다. 물론 이제 기호로 쓰시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10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0 플러스 1 이렇게 뭐 쓸 수 있긴 한데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요.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한 거는 수렴하면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까지 다 수렴하니까 편하게 그냥 해도 된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책 20쪽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극한값 구하는 방법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요런 이제 표현이 있어요. x가 a로 갈 때 뭔가 이렇게 분자 분모가 있는 표현인데 분자가 0으로 가고요. 분모도 0으로 간대요. 분자가 0, 분모가 0으로 간다. 그럴 때 어떻게 구하냐? 첫 번째는 다항식이 있는 경우 아니면은 루트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분자 분모가 둘 다 0으로 가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는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분자 분모가 0으로 갈 때는 다항식이 있어요. 다항식이 있으면은 인수분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잘 보면은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은 x가 1에 가까워질 때 x 빼기 1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는구나. 그걸 첫 번째 확인하면은 이제 인수분해를 최대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고요.
x가 1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x가 1은 아니면서 1에 가까워진다라는 뜻이니까 약분이 돼가지고 남는 거는 이제 여기 x 플러스 1만 남습니다. 근데 x가 1에 가까워지면은 요 x가 1에 가까워지고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남은 거는 1 플러스 1 해서 2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도 한번 보시죠.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x가 2에 가까워진대요. 그럼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이 분모가 어디로 가까워지는가? 분모는 x 빼기 2니까 0에 가까워지는구나. 분자는 x가 2에 가까워지면은 이건 사실 연속성이랑도 관련 있지만 루트 2를 실제로 집어넣어서 2 빼기 1 빼기 2에서 0에 가까워지더라. 분자 분모가 모두 0에 가까워지면은 이거는 이제 다항식 같은 경우 인수분해를 했다면은 루트가 있으면은 유리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 똑같이 요거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곱해주면은 분자는 x-2 얘는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요 루트 x-1에 합차 공식을 써가지고 1제곱해서 x-1 빼기 1 해서 x-2가 나왔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최대한 유리화를 하다 보면 또 x가 2로 간다는 것은 x가 2가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지금은 이제 대입을 한다고 봐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2를 대입한다고 생각해도 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값이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분수 형태를 봤을 때, 분자가 분모가 다 0으로 가더라. 그러면은 그 다항식인 경우는 인수분해를 하고 루트가 껴있는 경우는 최대한 이제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유리화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하나씩 풀어볼 테니까 나머지 거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다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1번과 3번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먼저 봐야 될 것은 분모가 어디로 갈 것인가. 실제로 마이너스 2로 가면은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인 0으로 수렴할 것이고요. 얘도 마이너스 2에 제곱 마이너스 4인 0으로 수렴하니까 뭔가 0분의 0이니까 바로 쓸 수는 없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유리화를 해야 돼요. 약분을 해야 돼요. 최대한 약분을 하면은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최대한 약분을 하면은 x가 마이너스 2로 수렴한다는 건 실제로 마이너스 2가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약분이 되고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2로 수렴할 때 x 빼기 2는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2여서 마이너스 4가 객관값이 됩니다. 그럼 3번도 이제 뒤에 연속성이 나오면 어차피 대입하는 게 맞다고 하겠지만요. 실제로 분모는 2 빼기 2인 0으로 수렴하고요. 분자도 실제로는 루트 9 빼기 3인 0으로 수렴해요. 그럼 0분의 0이니까 이것도 최대한 이제 유리화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약분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데요. 지금은 이제 달라 보이긴 하겠죠. 유리화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x 빼기 2분의 루트 2x 플러스 5 마이너스 3이 있으면 여기에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루트 2x 플러스 5 플러스 3을 곱해준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까? 그 다음에 최대한 풀면은 약분이 돼가지고 여기 x-2가 없어져야지 0분의 0 형태가 해소가 될 거예요. 계산하면은 x-2고 2x 플러스 5 플러스 3이고요. 얘는 이제 제곱에 차니까 2x 플러스 5랑 3의 제곱을 빼가지고 여기 있는 값은 2x 빼기 4가 됩니다. 보니까 x 빼기 2가 약분이 되죠. 약분이 돼서 남는 거는 2가 남습니다. 그럼 x가 2로 갈 때 얘는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x가 2로 가면은 여기는 루트 9로 가기 때문에 얘는
루트 9 더하기 3이니까 얘는 6분의 2 그래서 3분의 1로 이렇게 수렴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gx분의 fx 이런 형태가 있는데 x가 a로 가까워진대요. 물론 gx가 3으로 가고 fx가 2로 가면은 참 좋겠죠. 3분의 2. 근데 둘 다 0으로 수렴하면 어떻게 하는가? 다항식인 경우에는 인수분해 후에 약분을 하고 뭔가 이제 그 근호가 있을 때 루트가 있을 때는 유리화를 시킨 다음에 약분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약간 어떤 원리냐? 원리는 이제 사실 이런 원리입니다. FA가 0이에요. FA가 0이면은 그 1학년 때 인수정리라는 걸 했을 거예요. A를 집어넣어서 0이 나왔어요. 그럼 실제로 FX는 어떤 식의 식이냐? X-A가 들어간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인수정리를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G의 A가 0이다. 그럼 GX도 마찬가지로 X-A가 포함된 뭐 G스타라고 할게요. X-A가 포함된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모양을 끌어낸 다음에 약분을 하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루트가 있으면은 이렇게 형태가 안 되잖아요. 사실 여러분 대학교 가면 이런 형태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힘드니까 유리화를 하면 사실 이런 형태가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유리화를 해서 결국은 다 약분을 해서 X-A를 해소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이런 예들도 있어요. 분자 분모가 모두 0으로 수렴하는데 수렴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x 이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수렴하는데 극한값이 실제로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수렴하지 않은 예들은 있으니까요. 요 하나의 예만 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요런 그림을 요런 상황을 봅시다. 분모는 0으로 수렴하는데 분자는 2로 수렴해요. 뭐 0분의 2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발산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발산하는 게 저번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발산하는 거는 물론 발산하는 건 하나지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표현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는 사실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고 그림을 꼭 그려봐야 돼요. 예를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리미트 x가 뭐 0으로 갈 때 x분의 2는 어떻게 될 것인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분의 2는 어떻게 될 것인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절대값 x분의 2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보면은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다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꼭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이 상황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 유형이 또 나오는데요. 분자 분모가 둘 다 무한대로 갈 때, 둘 다 무한대로 갈 때는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나오면은 뭐 이렇게 많이 쓰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나오면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자. 그 다음에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뭔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보면 그냥 적절하게 변형한대요. 이거 좀 말하기가 쉽지 않지만요. 적절하게 변형이라는 게 사실은 뭐 적당히 묶거나 공통인수로 묶거나 아니면은 뭐 유리화를 이용해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인수분해 공통인수를 이용하거나 뭐 유리화를 생각하거나. 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를 들기 전에 요 내용을 해야 되는데 책에 이제 너무 간단하게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여기 왼쪽에 요 1번, 2번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게 자리가 좁으니까 좀 다른 공간에 가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몇 가지 예들만 해보고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예제 2번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2번을 먼저 하도록 합시다. 이거
약간 한없이 커지고 한없이 작아지는 발상 같은 경우는요, 약간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두 번째 거, 요거 먼저 보시죠. 요거 x가 한없이 커진대요. x는 어떻게 될 것인가? x가 한없이 커지면 x도 당연히 한없이 커지는 거죠. 얘는 이제 발산하는데 한없이 커지게 발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걸 그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x가 한없이 커져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x가 한없이 커지면 x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x제곱도 당연히 한없이 커지겠죠. 얘도 한없이 커지고요. 그 다음 x도 어떻게 돼요? x도 당연히 한없이 커지죠. 계속 한없이 커지는 것만 있으면은 당연히 한없이 커지는 거죠. 루트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루트 뭔가 y는 루트 x라는 이런 함수 생각해 보면은 x가 한없이 커지면 y가 어떻게 됩니까? 얘도 한없이 올라가요. 한없이. 그러니까 한없이 커지고 커지니까 루트가 있어도 얘도 한없이 커지는 쪽으로 발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번의 요 두 개는 비슷한 케이스니까 우선 위에 걸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원래 어떻게 하는 게 정석이냐면요. 가장 차수가 높은 것이 x제곱이 있죠. 가장 차수가 높은 x제곱으로 묶어서 인수를 정리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사실 왜냐면은 이것도 한없이 커지죠. 근데 x는 어떻게 돼요? 한없이 커져요. 얘도 한없이 커지고 얘도 한없이 커지는데 한없이 커지는 그 무한대끼리 서로 빼요. 그럼 무한대끼리 빼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책에서 적당히 정리하라고 나오는데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제 공통인수로 묶거나 유리화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차수가 높은 x제곱으로 묶으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x제곱으로 묶으면은 1 빼기 x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5가 되죠. 근데 아까 전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x가 한없이 커질 때 x분의 1은 뭐라고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0을 받아들이자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잘 보면은 얘는 1이니까 당연히 1로 수렴, x분의 1은 0으로 수렴, x제곱분의 5는 x제곱분의 5라는 거는 x분의 1을 두 번 곱하고 5를 곱한 거니까 얘도 0으로 수렴한다. 그 다음에 x제곱은 어떻게 돼요? x제곱은 당연히 한없이 커지죠. 여러분이 약간 직관적으로 요 세 개는 어떻게 되냐? 요 세 개는 1 빼기 0 플러스 0이니까 1로 수렴하고 얘는 한없이 커지니까 얘는 한없이 커지고 얘는 1로 수렴하니까 요 전체도 한없이 커지게 발산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은 어때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지금 x분의 1이나 x제곱분의 5는 어차피 0이어서 역할을 못했죠. 역할을 한 거는 최고차항의 x제곱만 역할을 한 거예요. 뒤에 거는 뭐 무한대를 빼도 사실 앞에 있는 무한대가 힘이 세가지고 역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항식 같은 경우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런 게 나온다고 해도요. 가장 차수가 큰 애가 가장 역할을 많이 하더라.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것도 얘도 분명히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 한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차수가 큰 얘만 남고 얘는 뒤에 있는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무한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요걸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얘를 볼게요. 얘도 마이너스 x제곱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얘는 무한대예요. 그러면 둘 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 차수가 높은 얘가 이기고 뒤에 있는 거는 의미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차수가 가장 높은 x제곱으로 묶어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게 의미가 없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그럼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밑에 거 같은 경우 특이하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죠. 보통은 마이너스 무한대 나오면은 치환을 해서 많이 하는데요. 지금은 좀 시간상 치환은 이제 다음에 연습 문제 나올 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1은 뭐 그대로 그냥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죠.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는데 차수가 큰 걸로 묶어서 하면은 차수가 큰 얘만 의미가 남으니까 이것도 극한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남은 하나를 보도록 합시다. 남은 하나는
x가 한없이 커질 때 무한대로 갈 때 x가 한없이 커지면은 x 4제곱, x제곱 당연히 얘도 한없이 커지는 거고요. 얘도 한없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또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누구의 힘이 셀 것인가? 그럼 차수가 가장 높은 걸로 묶으랬는데 아니 이거는 루트가 나오는데 차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편의상 앞으로 루트가 나오면은 루트에 x 4제곱 플러스 x제곱이다 이런 게 있으면 사실 루트라는 거는 2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그냥 차수를 따질 때 가장 큰 차수를 따지면요. 편의상 이제 여기서 가장 큰 거는 4차가 있는 거죠. 4차가 있고 또 2분의 1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4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얘는 2차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2차고 얘는 1차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냥 앞에 게 힘이 세다 해도 되고요. 아니면 묶을 때도 2차라고 생각해서 x제곱으로 묶으면 돼요. 그래서 x제곱으로 묶으면은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x제곱으로 묶으면은 루트 1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 다음에 빼기 x분의 1 요런 게 돼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x가 한없이 커질 때 요거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1로 가고 얘는 0으로 가니까 남은 거는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굉장히 길게 했는데요. 계산을 굉장히 길게 했잖아요. 자, 간단하게만 확인해 봅시다. 리미트 fx분의 gx인데요. x가 a로 갈 때. 자, 0분의 0 형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최대한 인수분해해서 약분을 하자. 뭐 유리화를 하든 인수분해하든 약분을 하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무한대가 나올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 아니면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런 형태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